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여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환이죠. 바로 이제 월경전 증후군입니다. 네.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생리 전에 이제 정서적, 이제 신체적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러한 월경전 증후군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네. 이제 참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오늘은 이러한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또 증상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월경전 증후군 앓고 있는 여성분들은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그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은 네. 생리가 시작되기 약 4일에서 열흘 전부터 네. 어떤 정서적인 증상, 그다음에 네. 신체적, 그다음에 행동적인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보통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정서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네. 어떤 우울증, 그다음에 좀 공격적 성향, 뭐 짜증이 쉽게 난다든가, 뭐 집중력 저하라든가, 어떤 뭐 감정적 기복, 그다음에 식욕의 변화, 뭐 식욕이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식욕이 없어진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뭐 두통, 그다음에 유방통, 몸이 많이 붓는다거나 이런 부종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한번 본인이 이제 그런 월경전 증후군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생리가 시작이 되면은 며칠 이내로 없어지는 것이 또 월경전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생리가 끝날 때까지 이런 증상이 네.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생리 시작하고 나서 이제 네네. 며칠 이내에 그 사라지는 생리가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며칠 정도 있다가 좀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증상이 생겨서 네. 생리가 시작이 되면은 좀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이런 게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런 월경전 증후군이 생기는 걸까요? 네, 이제 월경전 증후군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될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추정하는 것들은 있지만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것이 이제 월경전 증후군에 생기는 원인이라든가 뭐 기전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그 다른 자궁 질환이 있을 때 자궁 근종이라든가 뭐 성근증, 뭐 내막증이라든가 이런 자궁 질환이 있을 때는 이러한 그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체적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뭐 골반통이라든가 뭐 두통, 그다음에 부종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자궁 건강을 체크를 해서 네.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자궁 질환이 그 월경전 증후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증상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증후군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어떤 이런 그렇군요. 질환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 이 불편한 증상들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증상들이 네. 있을 때는 어떤 그런 질환들이 같이 있진 않은지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좀 체크해봐야 할 자궁 질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한 자궁 질환들, 네네. 자궁 근종이라든가 자궁 성근증, 뭐 자궁 내막증, 뭐 이런 질환들이 되겠죠. 그 알겠습니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중에 한 3, 4분 정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자궁 근종이 있을 때 보통 생리 전후로 해서 또 골반통이 더 심해지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월경전 증후군과 이제 겹치는 증상들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생리 기간이 끝나서 이런 증상을 느끼는 월경전 네네. 증후군도 있습니까?
생리 기간이 끝났을 때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뭐 그거는 월경전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뭐 생리통이 더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심해진다든가 이런 원인 질환들이 몇 가지 있겠죠. 뭐 자궁 성근증이라든가 근종, 이 자궁 질환이 있을 때는 꼭 생리 기간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생리 전이라든가 생리 후에도 그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어떤 다른 질환이 있진 않은지를 먼저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잖아요. 생리통은 출산 전에는 그렇게 심해도 출산하고 나서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월경 전 네네. 증후군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될까요? 월경전 증후군도 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성이 출산을 거치고 나면은 보통 생리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뭐 생리통이 심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좀 호전이 된다든가 네. 이런 증상들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개인에 따라서는 그 월경전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출산 후에 좀 뭐 완화됐다고 느끼신다든가 근데 반대로 좀 더 출산 후에 심해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출산을 한다 그래서 뭐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이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출산을 거치면은 어떤 호르몬 계통이라든가 몸의 상태가 약간은 좀 변화한다고는 봐야 합니다. 달라지긴 달라질 네, 수가 달라지긴 있겠군요. 달라지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요.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월경전 증후군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이제 있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네. 월경전 증후군은 증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진단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이 이제 어떤 생리 전에 네. 그런 뭐 감정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증상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두통이 가장 흔하고요. 네. 유방통, 이런 부종, 몸이 붓는다거나 이런 게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보통 월경전 증후군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증상을 조금이라도 겪는 분들이 대략 한 60, 70% 정도는 될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한 1, 20% 정도에서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여성분들이 좀 당연한 걸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생리 전에 네. 좀 당연히 좀 불편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좀 불편감을 줄 정도라면은 이걸 정확하게 이게 과연 월경전 증후군에 진단이 되는 건지 한번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면 이런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정말 평생도록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이 월경전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모르는 척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증상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신체적인 뭐 증상도 네네네. 있고 정신적인 증상도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신체적인 증상은 아까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두통, 네. 그다음에 유방통, 그다음에 부종, 그다음에 뭐 복부 팽만감, 네. 그다음에 복통, 요통, 뭐 근육통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전신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리 전에 생겨나서 생리가 시작되고 나면 좀 호전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생리통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생리통도 이제 큰 범위 안에는 네.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생리통과 월경전 증후군은 약간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생리통이 이제 큰 범주 안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좀 포함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아픈 것도 증상의 네, 하나일 수 그렇죠. 예, 있다는.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신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적인 변화는 네. 대부분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생리 전에. 물론 개인차가 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예민해지고 네. 짜증도 쉽게 낸다든가 맞습니다. 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 심한 경우에는 뭐 좀 도벽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욕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기분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보통 정신과적인 상담도 받고 이제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겠죠. 심할 경우에를 말씀을 하시는 심할 거죠. 경우에, 네, 심할 경우에 산부인과적 치료뿐만 네. 아니라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반적인 치료법은 네.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 있을 때 뭐 1차적으로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사는 해봐야겠죠. 네네. 아까 설명드린 뭐 자궁 근종이나 뭐 성근증 아주 흔한 질환들이죠.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은 어떤 생리통도 심해지고 그런 그 월경전 증후군에서 느끼는 증상들이 더 심하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 질환들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찰해서 네네. 그 다음에 뭐 증상들이 뭐 정서적인 증상들이 어떤 거를 느끼는지를 충분하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제 성근증 네. 이런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뭐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이 대부분 근육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이제 종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근증은 뭐 자궁의 내막 조직이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육으로 자라 들어가서 자궁이 비대해지는 질환 네. 이런 것들이 자궁 성근증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자궁 근종 성근증들을 뭐 치료하는 뭐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혼 여성에서도 자궁에 무리가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 이런 치료법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검사를 해봤을 때 원인 질환이 없다. 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정서적인 뭐 신체적인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있다면은 그때 이제 치료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장 이제 강조를 합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네.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뭐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뭐 기분적인 증상이 크다면 뭐 항우울제 등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을 네. 같이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구 피임약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구 피임약은 어떤 몸의 호르몬 변화를 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의 영향도 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구 피임약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 질환이 이제 없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뭐 경구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뭐 정신과적인 그런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면 월경전 증후군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인 질환들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월경전 증후군의 원인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도 만약에 뭐 그 치료를 하면서도 정서적인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정신과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지 효과를 크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원인 질환이 있을 때는 그 원인 질환부터 치료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원인 질환의 치료와 더불어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다면 사실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이 동시에도 되고.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료를 하고 나서는 네. 이런 뭐 월경전 증후군의 치료가 뭐 1, 2주를 치료한다든가 뭐 한 달을 치료해서 싹 증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패턴을 좀 변화시킨다든가 불규칙한 생활을 했다면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뭐 운동을 병행해서 좀 스트레스도 좀 줄여나가고 이런 생활 패턴을 변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약물 치료를 잘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그다음에 뭐 비타민 B6, 오메가3, 그다음에 뭐 바나나나 뭐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와 같은 그런 과일들이 어떤 증상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조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관리들을 잘 해주면 재발을 막을 수는 있습니까? 재발률이 어쩐지도 그래서 좀 이제 궁금하고요. 월경전 증후군의 뭐 재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물론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생기는 거를 네. 이제 재발로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재발이 어느 정도로 이제 되는지는 사실 아직은 월경전 증후군의 진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진단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률을 몇 %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증상 자체가 좀 좋아졌다가 네.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첫 번째로 좀 보통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재발이 문제가 아니고 치료 완치조차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완치라는 네.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리 전에 약간의 이제 기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폭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은 좀 일상생활이 그래도 가능할 정도로 이제 완화되는 거를 네. 좀 치료 목표로 잡는 거죠. 이런 그렇군요. 증상들이 아예 씻은 듯이 싹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뭐 약간의 기분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월경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월경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뭐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경 전에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어떤 기분적인 변화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까 두통, 뭐 유방통, 그다음에 뭐 복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 아닐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그런 증상에 맞춰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질환으로 인식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아서 다른 뭐 질환이 같이 동반돼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